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어떤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이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싶은가요? 오늘은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취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평균 기대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었을 적에 직장 생활이나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진 분들은 없으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 2위는 스마트폰 사용,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 방문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온 노인분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등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만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노년층에게는 관절염 예방에 좋고 사회성 겸 동심을 느낄 수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 수영을 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주민 스포츠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된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 취미로 적합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와 하체 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적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이나 지역 탁구장에서 배우실 수 있으며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탁구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에서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에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데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취미로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상추, 오이처럼 키우기 쉬운 채소를 기르면 수확한 채소로 건강도 챙기고 여가 생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며 병원을 찾는 횟수를 줄이고 폐 기능까지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동호회에서 악기를 배우며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서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만 잘 익혀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어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고 꾸준히 책을 즐기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돌보면서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요가는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함께하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요가 동작과 호흡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취미 활동은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좋아하신다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 향을 좋아하신다면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 싶다면 소믈리에에 도전해보세요.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요리 수업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감이 쌓이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취미 활동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멈추게 되죠. 지금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그리느냐가 아니라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을 경험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면 더 쉽습니다. 나무나 꽃처럼 복잡한 사물은 피하고 구름이나 바다처럼 간단한 풍경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명암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한 뒤 감각이 생기면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필 스케치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로 비유하자면 연필 스케치는 기초 문제이고 물감으로 색칠하는 것은 응용 문제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너무 딱딱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초보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한다면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를 하다 보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노후의 취미는 어릴 적 꿈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떤 거창한 목표보다는 소소한 것들이 마음에 남았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오시느라 어릴 적 꿈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몇 년 전 명예롭게 퇴직하시고 올해 70세가 된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시간 일해온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지겹고 막막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자주 갈 수 없었고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지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셨지만 젊었을 때 생각했던 70세와는 달랐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15년 정도는 더 살 텐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일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러기 아빠로 주말 부부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집에서 아내와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니 더욱 적응하기 힘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결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진장 참고 있는 거 알아?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답답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다른 친구들 남편들도 다 은퇴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살진 않아. 이제는 집안일도 좀 돕고 그래야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삼시세끼 밥만 받아먹는 게 말이 돼? 할아버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 평생 열심히 일했고 이제 한숨 돌리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일이야? 그러자 아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은퇴했지만 나는 아직 직장 다니면서
당신 밥까지 해야 해. 삼시세끼 당신 밥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입맛도 까다로워서 무조건 집밥만 먹겠다고 하잖아.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면서 외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기나 해?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할아버지는 은퇴 후 공백기에 방황하며 아내가 삼시세끼를 차리느라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생했다며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파에만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참다 못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행히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은 외식하자. 엄마가 좋아하는 콩국수 어때? 그러자 아내는 아빠가 외식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잘도 외식하면 좋겠네. 밥순이도 아니고 내가 아주 미쳐. 아내는 다시 화를 냈고 그 사이에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줄 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은 다시 방으로 쫓아와 아빠를 달랬습니다. 아빠, 콩국수 먹으러 가자. 우리 다 같이 외식하자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살짝 양보하고 따라가면 좋았겠지만 할아버지는 딸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여 너무 민망한 나머지 본심과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귀찮게 뭐하러 나가?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면 되지. 그러자 아내가 다시 화를 냈습니다. 저거 좀 봐. 맨날 집에서 밥 먹겠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내가 아주 미치겠어. 딸은 다시 아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도 풀 겸 외식하자. 콩국수 먹으면 좋잖아. 딸의 말에 아내는 기분이 조금 풀린 듯 했습니다. 그래, 남편보다 자식이 훨씬 낫다. 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아빠 밥 차리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그동안 집안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아빠를 외식하자고 설득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결국 다 같이 콩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딸과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풀었고 할아버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딸은 아빠가 은퇴 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얼마 전에 은퇴 후 아빠들의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혹시 아빠도 우울증 비슷한 게 온 게 아닐까요? 요즘 아빠 표정을 보면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우울증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퇴근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지역 복지센터에서 취미 수업을 권해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복지센터에서 하는 취미 수업이래요. 아빠가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해보시는 게 어때요? 수강료도 3만 원밖에 안 한대요. 딸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진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아내의 입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히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으셨던 할아버지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요리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 고생한 아내를 위해 아침이라도 차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바로 동네 복지센터에 가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3만 원에 무아일체가 되어 있던 소파와 TV와 작별을 고하고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하니 제일 기뻐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요리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살아온 동안 자신이 요리에 재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전기밥솥에 물을 적게 넣어 밥이 아니라 누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누룽지를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일 거야. 아내는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은 은퇴 후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재미를 붙인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센터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유튜브에 요리 채널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다양한 요리 방법을 익혔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요리마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슷썰기, 깍둑썰기, 채썰기 등등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요리 재료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옥상의 텃밭을 가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기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고 봄에 심은 토마토는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요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요리가 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요리를 배우고 즐기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요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고 그러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할아버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보통 장수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인생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적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꿈을 내려놓은 적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 꿈을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집 창고 구석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지만 소중히 보관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손수 사인펜으로 적은 소설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아버지의 필체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설가가 아닌 다른 일을 하셨기에 그런 것을 쓸 시간도 없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루하루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사랑해라는 꼬불꼬불한 글씨가 적힌 페이지를 보니 아마 그날은 매우 힘드셨던 날이었나 봅니다.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는 글을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공부시켜주지 못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면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큰 망치에 머리를 맞아 다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장 기숙사에서 도망쳐 나와 밤에는 방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아래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당시 양초도 귀했던 시절이라 할머니께서 불호령을 내리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2등을 한 아버지께서 1등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 친구의 방불이 몇 시에 꺼지는지 확인하셨고 그 친구보다 1시간 더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 시절에 치열했던 삶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소설가를 꿈꾸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괜찮으니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어떻게든 뒷받침해 줄 테니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부담스러워 싫었고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나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며 공부하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삶을 TV만 보며 보내기 위해 그동안 헌신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